그러면 이 당시 이분의 6.25는 어떤 관점이었는지 보겠습니다. 민족과 조국을 배반하고 소련 제국주의에 충성을 다하는 공산도당의 독재 음모에 획책되는 선동과 파괴의 갖은 방해를 받으면서 남한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남한 정부가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소련을 배후에 둔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만드는데 그야말로 온갖 음모와 핵책을 다 하면서 방해했다라는 것을 오늘날 어떤 정치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수립된 4년 후에 이분이 바로 정부가 수립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은 민족 주권의 강화로 국가 혹은 민생의 만영 복지의 기초를 준정하려는 그러한 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정이라는 기준을 정한다 이런 뜻이겠죠. 민족을 발전시키고 복지를 정치시키려는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발전을 하려는 그 점에 강토의 북반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 제국주의의 세계 제패의 전이가 되어, 이때 전이라는 것은 앞잡이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준비해 오던 북한 괴뢰 집단의 불법 남침을 받게 되어서 조국의 운명은 다시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괴뢰라는 말이 나왔죠. 북한 괴뢰라는 말은 박정희 시대, 냉전 시대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이 당시부터 사용했던 용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 6.25 동란은 곧 2차 대전 후 양성되어 온 국제 모순의 압축적 폭발이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한 세계적 전쟁의 전초인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6.25 전쟁이 단순히 우리 민족 내부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이념 대립의 연장선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가 이 작성된 게 1952년이니까 그래서 국제 모순이 촉발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참한 전쟁을 이 땅에서 발발케 한 책임이 우리들 민족 내부의 분열에 사실은 있다. 그 원인이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 6.25를 볼 때 소련이나 미국의 어떤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빼고 마치 우리를 제3자로 두고 주체를 소련과 미국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해한 사람이 많은데요. 이 당시 사람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혹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 개념 속에서 전쟁이 촉발됐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어도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내부 분열에 있었다. 이렇게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내부 분열이 왜 일어났느냐? 장구한 기간을 두고 자민족, 우리 민족의 전통과 긍지를 잊어버리고 사대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타라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지한다는 뜻이죠. 와 당쟁을 일삼던 우리의 병폐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6.25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글만 보면 마치 이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빨갱이 그렇지 않은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 듯 해도 뒤에 글을 소개해 드리면 그런 사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도 더 개방적이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대 반성과 모생,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한 것을 모색한다는 뜻이죠. 일대 반성과 모생과 노력으로서 세계 간 국가 간 인생관의 형성에 의한 사상과 이념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무력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세계 간 국가 간 인생 간 형성을 위한 그러한 전쟁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뜻이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투쟁이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투쟁과 우리가 갖춰야 될 이념을 위한 전쟁,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공산주의에 발생된 유래와 근거한 철학, 그의 전술을 철저히 이해를 해야 된다. 또 철학과 이론의 장구를 여실히 인식해서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과 의의를 우리가 추측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읽어드릴 부분이 사실 핵심입니다. 조국의 통일과 부흥 재건은 무력에 의한 전쟁의 승리보다는 진실로 이 전 민족의 지향과 이상을 하나로 기합시킬 수 있는 사상과 이념의 통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싸우는 적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싸우는 적이 선전하는 주의 사상이라 하여 그 나쁜 일면만을 확대해 볼 것도 아니고, 자기 편이 신봉하는 주의 사상이라 해서 그 좋은 것만을 구장해 내세울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의 것이라도 장점을 취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구를 버려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만이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자익우익 이렇게 용어를 써서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리 잘하더라도 온갖 흠집을 내려고 하고, 그런데 자기 편은 또 수많은 허물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든지 합리화해 가려는 그런 세태가 아주 강하죠. 그런데 6.25 당시에 이 당시의 사람들, 이 학자는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사고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 방면의 연구와 지도에 임하는 학자와 문화인이 없지는 아니하나 아직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닥쳐오는 각종 외래 사조로 말미암아서 고심하는 수많은 학도와 지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의 길, 이 해명의 길이라는 것은 명쾌하게 밝게 밝혀주는 길,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것, 이런 얘기죠. 열어주지 못하면 학도와 지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의 길을 열지 못하면 실로 유감된 일이다. 그래서 월간지 사상은 우리 민족의 교양제로서 지성의 길잡이로서 나서게 되었다. 자, 이렇게 창간사를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상이라는 책의 창간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상이라는 책을 왜 만들게 됐는지 아주 간단하게나마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6.25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사상의 창간호에 축사가 이제 거기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 축사는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백낙준이라는 분이 실제로 축사를 썼습니다. 백낙준이라는 분하고 백낙청은 다 다른 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중에서 백낙천이라는 분은 사상계보다는 창작과 미평 쪽에 활동을 좀 했던 분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 영상에서는 사상의 축사를 함께 읽으면서 이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나 보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